안녕하세요. 엄마의 수학교 가수입니다. 5강 지수로 알아보는 아파트값 인상률입니다. 아파트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참 아파트가 좋은 생활 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도입이 된 것은 뭐 누구라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 우리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보급된 것이 제 기억에는 좀 고급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기, 투자 뭐 이런 말이 막 계속 따라 붙었고 뭐 복부인 어쩌고 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참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이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뭐 오르면 그 불패시나 이러지 않습니까? 뭐 돈도 저절로 앉아서 벌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러니까 참 뭐 정책이란 건 어렵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뭔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전반에 있어서 뭐 이제 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그 화두가 됐습니다만은 생활 전반에 대한 모든 생활 방식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어떤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좀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뭐 이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뭐 이러는 게 이제 좀 더 우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 한번 편안하게 살펴보시죠. 너무 아파트 값에 매이지 말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아파트값 인상률이 주간 인상률이 0.3%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0.003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그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뭐 이런 말도 쓰죠. 산술급수, 기하급수, 급수란 말이란 사실은 수학적 용어거든요. 이렇게 다 더해간다, 무한히 더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쓴다라는 건 사실은 참 수학적인 그 어떤 소양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산술적인 것과 기하적인 것,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술적이라는 것은 그냥 따박따박 그 인상률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변함없이 계속된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 이런 것과 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어떤 인상된 값에 또다시 인상되고 그 값에 또다시 인상되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기하적인 증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하적인 증가라는 것은 이제 복리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블에 또 더블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율 계산은 뭐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산술적인 경우는 1 더하기 0.003 거기에 이제 52주면 곱하기 52 만일에 이걸 이제 5년 동안 했다 그러면 260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260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이제 산술적인 것이고요. 기하적인 증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 번 된 돈에 또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식이 조금 달라요. 1 더하기 0.003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 말하자면 이제 한 번 인상된 인상률입니다. 그렇게 된 금액에 또 1 더하기 0.003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이라는 건 이제 자기
재산이 그대로 있는 거고 0.003이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그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 1 더하기 0.003 이렇게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듭 제곱의 관계가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지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술적인 증가와 기하적인 증가, 뭐 달리와 복리 이런 얘기하고 통하는 겁니다. 뭐 계산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요. 그냥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수라는 것을 좀 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미치라는 놈을 좀 큰 걸 생각해 봤어요. 미치 지금은 1.003 이러지 않았습니까? 1.003 이러면 그게 이제 1보다 조금 크니까 곱할수록 커지긴 해요. 1이면 곱해도 커지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오히려 계속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수라는 형태가 계속 이렇게 우리 그래프를 보겠습니다만은 증가하는 형식이 있고 1보다 밑이 작으면 계속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그런데 1.003 요것이 이제 증가는 되는데 그 증가의 양상을 뚜렷이 보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밑을 조금 크게 보죠. 2라고 생각해 볼까요? 밑을 2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1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엔 2, 그 다음엔 4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제가 페르시아의 어느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런 재미난 얘기로 하나 거기 예를 들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그거 보시면은 이제 왕에게 이기고 왔으니까 뭐 좀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거침없이 말했죠. 체스를 두고 있는 왕을 보고 왕이시여 그 체스판 처음 네모칸에는 쌀 한 톨만 주세요. 그 다음 날은 그거의 두 배, 두 개만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날은 그거의 또 두 배, 네 개 주시고 그 다음 날은 또 그거의 두 배, 두 배 이렇게 주면 그 체스판 64개거든요. 64개 칸을 다 채울 때까지만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선뜻 응했죠. 응했는데 나중에 그만한 양을 채우려면 전 그 국가의 쌀을 다 헌납해도 모자랍니다. 실제로. 왜 그렇게 되나 한번 볼까요? 처음에 1이었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는 4, 8, 16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64칸에는 2의 64제곱이 됩니다. 아, 아니네요. 2의 63제곱이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2를 놨잖아요. 처음에 2를 놨다면 2의 64제곱이 됩니다. 아, 처음에 뭘 놓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공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2의 64제곱 또는 2의 63제곱, 처음에 2를 놨다면 2의 63제곱까지 합을 바치게 됩니다. 그건 뭐 엄청난 양이죠. 2의 63제곱까지 더한 값이 우리 교재에 보면 2의 6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네요. 오늘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번 노트에다 써보시죠. 자, 한번 써보세요. 1, 2, 4, 8, 16, 32, 64, 그 다음 얼마입니까? 128 쓰셨어요? 네, 그리고선 한번 잘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2, 4, 8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15예요. 16까지 더하면요. 31입니다. 저는 그거 다 계산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더해 보신 값은 그 다음에 나올 값에서 1 뺀 값입니다. 이거 참 재미있죠? 네, 이런 어떤 등비수열의 규칙, 이런 거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비를 2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그 수학에서 규칙이 있으면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항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지수의 위대성을 관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예금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예금 문제 잠깐 보실까요?
네, 1억을 예금했을 때 지금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억을 예금했는데 4년 후에 찾으려고 그래요. 예금이란 건 계속 넣는 게 아닙니다. 한번 넣고 그냥 4년 동안 묵혔다가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 4%라 그랬어요. 연리 4%다 그러면 0.04죠? 네, 달리로 계산하는 것과 복리로 계산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은행 금리라는 거는요, 횟수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우리 문제는 연 1회가 아니고 연 2회 지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요, 금리를 어떻게 줄까요? 금리를 네, 6개월에 맞게 주죠. 네, 반으로 잘라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0.02가 됩니다. 그래서 달리법을 하게 되면 0.02에 곱하기 얼마입니까? 8이죠. 8.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달리법은 연 4%를 그냥 4번 주는 거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복리법을 한번 볼까요? 복리법을 보면요, 0.02가 이율이에요. 그러면 1.02를 8번 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8회 이자를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만일 이거를 연 1회 지급하는 이자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율은 0.04가 되니까 원리합계의 원금과 이자는 1.04가 되겠지만 그거의 4제곱이 됩니다. 1.04의 4제곱과 1.02의 8제곱은 어느 게 클까요? 네, 당연히 후자가 커요. 이자를 많이 줄수록, 자주 줄수록 그 금액이 커집니다. 네,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하시죠. 복동기였습니다.